뭐 일반적으로 주택에서 PV 배관을 이제 설계를 해서 넣었을 때는 또 이제 처음에 검사를 하거든요. 압이 새는지 안 새는지 이상 유무를. 그래서 누수하시는 분들도 평균적으로 한 6kg에서 7kg 정도 넣고 이제 누수 탐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우선 가스를 넣어가지고 한번 이 누수 범위를 잡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가스통이거든요. 이 가스통이 이제 누수할 때 거의 한 80~90%가 다 이 통 쓰세요. 예, 현장에 들고 다니기도 용이하고 이게 또 알루미늄 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볍습니다. 옛날에는 철통 들고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관을 다 닫아 놓고 이제 가스 탐지기를 제가 한번 준비를 좀 할게요. 가스 탐지기는 요거예요, 사장님.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핸디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작게 나옵니다. 가스 탐지기가. 그래가지고 실내에서 사용하기도 편하고 여기 또 연장봉 같은 거를 추가로 연결하면은 이제 야외에서도 탐사할 때 서서도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능도 좋고 이제 유지 보수변이라든지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가스 탐지기를 맑은 공기에서 먼저 켜주시고요. 이제 센서가 로딩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센서가 달궈집니다. 이 안에 백금 촉매라고 그래가지고 꼬불꼬불하게 이제 필라멘트처럼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달궈지는 동안에는 이제 맑은 공기에서 자동으로 이제 세팅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에 경유 자동차 그 시동 거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열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이 가스를 한번 넣어 볼게요. 한 2kg 정도를 제가 지금 가스를 넣었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좁잖아요. 좁으니까 뭐 굳이 막 4kg, 5kg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37 좀 걸리죠. 제가 가스 탐사하기 전에 미리 누수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서 이제 가스가 많이 나오거나 이제 이런 데는 적게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있겠죠. 가스를 제가 흘릴게요. 근데 가스 탐사할 때 팁이 있는데 이 가스 누수 탐지기는 당연히 수소 전용 센서가 들어가고 수소만 감지하는 건데 간섭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현재 여기 안에 있는 센서는 수소에도 반응을 민감하게 하지만 다른 이제 휘발성이라든지 가연성 가스에 반응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메탄이 샌다. 그럼 메탄 냄새에도 얘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페인트 냄새, 신나 이런 것들은 TVOC라고 그래가지고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거든요. 향수도 같은 이런 류에 속하는데 이제 그런 냄새도 얘가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를 그 집에서 넣기 전에 먼저 이 가스 탐지기로 그 집을 먼저 한번 도세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미리 혹시 위험 요소가 있나 아니면은 냄새를 저희가 누수 탐사할 때 방해될 수 있는 그런 향수 같은 거 치우시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조금 악취가 심한 집도 있어요. 청소가 좀 불량하거나 하수구 냄새가 세가지고 냄새가 심하면은 이제 한번 환기시키고 이제 그런 것들은 막아주시고 수건 같은 거 젖은 걸로 하수구 덮개를 막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스 탐지기를 들고 본격적으로 탐사를 시작하고요. 지금 이제 가스가 들어가고 있어요. 한 여기서도 한 5분 이내면 가스가 충분히 이제 나오는데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쪽을 한번 쓱 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여기 좀 뭔가 반응이 있죠, 사장님. 지금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장비가 현재 20ppm을 넘어가야지 알람이 울리게끔 제가 알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이 넘어가면 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여기가 누수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보시면 넘어가죠? 옆으로 조금만 넘어가도 바로 떨어지죠? 이쪽은 더 적어지고요. 근데 다시 이렇게 누수 지점에 근접하게 다가오면 수치가 점점점 올라가면서 누수 지점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한번 대표님이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누수 탐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보다는 또 이제 많이 가스가 압이 불렸나 봐요. 그렇죠. 점점점 더 가스는 더 많이 올라올 거예요. 제가 이제 압을 더 넣으면은 이제 양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지금은 뭐 가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가스를 한번 빼볼게요. 이제 어차피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대략적으로 배관이 지나가는 걸 알고 옆에서 가스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거기가 이제 유력한 누수 지점인 거고 예를 들어서 보온재가 쌓여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스가 나오지만 혹시라도 다른 곳에 누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좀 검사를 하는 그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한 번에 뭐 찾았다고 해도 예를 들어 누수지점, 용신점을 유력지점 찾았다고 해도 그거 네. 끝날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여기가 가스가 나왔지만 다른 곳도 또 가스라는 거는 이제 수소가 공기보다 가벼워요. 기체 중에 제일 가벼운 게 수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검사를 해보는 거고,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에 단시간 내에 검사를 끝내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가스가 계속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겨울엔 저희가 다 문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온 집안에 수도가스가 다 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 탐사는 단시간에 끝내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유리합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이 여기가 누수 지점인 걸 찾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청음식 탐지기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가 소리가 나는지. 그래서 그런 작업을 이제 한 번 더 해보시는 거를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가스 탐사는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좁히고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포인트를 유추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청음식. 청음식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리를 찾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압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여기서는 2kg 가지고 소리가 들릴 수 있긴 하지만 실전에서 할 때는 아까 얘기드린 대로 한 5kg 이상을 걸기 때문에 제가 압을 조금 더 한번 더 바꿔가지고 컴프레셔를 바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컴프레셔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기압을 생성하는 거거든요. 공기를 생성해가지고 배관에다가 공기를 강제로 넣는 역할을 하는 건데, 처음에 누수를 할 때는 이제 계량기 검사라고 먼저 해요. 그러니까 온 집안에 있는 계량기에 온 집안에 있는 그 수도 배관을 다 잠궈요. 뭐 정수기부터 화장실 앵글 밸브 다 잠근 다음에 이제 계량기를 통해 가지고 그 계량기에 별침이 있잖아요. 그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걸 선행을 하신 다음에 이게 냉수인지 온수인지 이제 그 유추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누수가 되는 배관이 온수 배관이다. 그럼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가스도 넣어보고 청음도 들어보고 하면서 뭐 범위만 좁혀가지고 찾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의사가 청진기 하나로 모든 병을 다 찾을 수는 없잖아요. 피 검사도 해보고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해서 무조건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압은 다 채워졌고요. 제가 이제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누수음이 잘 들리는 배관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라인 제가 한번, 어차피 저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으니까 지금 한 번도 누수음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네. 그러면 대표님이 먼저 딱 들어가지고 뭔가 특이점이 있는지 한번 소리를 들어봐 주세요. 자, 우선은 이게 손으로 들어도 되긴 하는데 목에다 거시면은 좀 더 편하실 거고요. 제가 이거 빼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헤드폰도 써주시고요. 뭐 볼륨은 평균적으로 이제 3, 4단계 놓고 쓰시는데 아마 3단계나 2단계가 지금 처음이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들을 때는 요 검정색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소리를 안 들을 때는 이 버튼을 떼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이 센서를 잡고 이동할 때 여기를 잡고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듣고 손을 떼서 이제 귀 아픈 걸 방지하는 거죠. 이게 버튼 누르고 계속 움직이면 막 팍팍팍 소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점 확인할 때만 누르면 돼요? 그렇죠. 딱 소리를 들을 때만. 지금은 여기에 배관에 지금 공기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수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한번 소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쓱 들어보세요. 네, 이제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헤드폰 잠깐 벗어주세요. 들으시니까 어때요, 사장님? 이 소리를 들어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네. 거기에 이제 물 안에 들어가면 귀가 잠기잖아요. 네. 그때 물 흐르는 그 물의 그 고유의 그 느낌 그대로예요. 그리고 굉장히 맑아요. 소리가 명료하다. 네. 그쵸, 그쵸. 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누수 탐지기를 처음 쓰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사실 몰라요. 감이 안 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어릴 때 소라 껍데기 같은 거 이렇게 딱 귀에 대면 쉬 하면서 뭔가 그 음이 들리잖아요. 그게 이제 백그라운드 음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언가 물체는 다 고유의 진동과 이런 음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전자청진기죠. 이걸 통해서 듣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조용한 데 있다 하더라도 뭔가 소리가 치 하면서 이런 들리는 그런 음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기본음. 그래서 그 고유의 소리를 익숙해지게끔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음이 있을 때 그 음에서 누수음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는 게 이제 정확한 포인트인 거죠. 지금 이제 소리 기억하셨죠? 예,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누수음을 임의적으로 만들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위치를요. 예, 예. 이쪽 배관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서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압이 한 7kg 걸려 있고요. 이제 여기 어느 순간에 공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압이 조금 떨어져요. 6kg 정도대로. 그래서 한번 이쪽 라인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